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자, 일단 이렇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 요즘같이 또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프로그램에 합격하신 거잖아요. 네. 오늘 옆에 있는 동료분들 처음 보시나요? 이렇게 같은 동료분들이세요. 네, 우리 같이 인턴십 할 거잖아요. 그쵸? 네, 처음 만나신 자리 맞으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서로의 합격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 이제 끝까지 여기 모신 분들이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 중간에 나고자 없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괜히 막 여기 센터 선생님은 괜히 좀 어렵고 그러면 야 우리 같이 물어볼까? 이런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기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런 건 의문나. 그래서 오늘 같이 모이신 김에 서로 이렇게 연락처도 또 주고받고 얼굴도 익히시고, 또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디 다른데 선진지? 견학? 또 가시죠? 얼마나 즐거워요. 그쵸? 이렇게 날씨도 좋고 젊을 때. 왜냐면 지금은 되게 막막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기사랑 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우리 슬기로운 신입생활, 인턴 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있습니다. 부제목은요, 윈 업무 마인드와 비즈니스 매너, 그러니까 이기는, 잘하는 비즈니스 매너라는 주제로 지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5년차 기업교육 전문 강사 정고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소개를 좀 드려야겠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사진이 나오면 조금 민망할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15년차 기업교육 강사입니다. 사진을 너무 떨어지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자가 이 사람 맞습니다. 같은 사람. 아니 어떤 강의 가면 이 사람은 언제 와? 이런 반응으로 막 찾으세요. 이 여자 맞습니다. 소개해드린 것처럼 15년차 기업교육 강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매너, 이미지 메이킹도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작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다양한 기업, 기관들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 사회인분들을 만났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 또 그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나의 업무 역량이 더 강화되게 느껴지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보여지는 기술에 대해서, 행동해야 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안 되네요. 자, 제가 15년째 교육을 다녀보니까요, 제가 혼자 막 준비한 걸 막 다 토로하듯이 막 쏟아내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도 만족도 조사를 받으셨지만 내가 준비한 거를 일방적으로 상대한테 다 준비했다고 쏟아냅니다. 그러면 그 교육이 성공적일까요?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점심시간 이후는 조금 힘듭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오늘 텐션 봐가면서 강의 진행하려고요. 사회생활의 시작, 상대의 상황을 잘 판단한다. 이거든요. 그것도 스킬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10점 만점 깜빡깜빡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된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양손을, 지금 전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양손을 깜빡깜빡 한번 켜주실래요? 깜빡깜빡 손가락 10개를 펼쳐주시고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의 컨디션 상태인지, 또 우리 MG라 너무 솔직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솔직하셔도 됩니다. 자, 10점 만점에 손가락으로 표시할게요. 하나, 둘, 셋! 몇 점? 절반, 좋습니다.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7 많고요. 7보다는 살짝 업된, 좋아요. 평균적으로 손가락 접어주시고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또 시작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아마 활기도 차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상황 잘 고려해서 제가 이 수업을 끝까지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한 7, 8점 나온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알아봤는데 제 소개 끝냈고 여러분들의 컨디션 알았고, 그러면 이번에는
동료, 우리 같이 하는 우리 팀원들, 같이 인턴십할 팀원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 가운데 포스트잇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포스트잇 나와 있죠? 자, 포스트잇을 개별적으로 한 장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씩, 한 장씩.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매직도 하나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자루씩 들어주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포스트잇 하나, 매직 한 자루, 한 장. 네.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셨다면, 자, 지금부터 제1회 동료고사, 우리 인턴십 같이 하는 동료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 나의 오른편에 앉은 사람, 오른손 들어보시고, 요 오른편에 앉은 이 동료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내 거 쓰는 게 아니라 내 동료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뭘 쓰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요. 통성명도 안 했잖아요. 일단 이름 물어보시고 이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죠? 다짜고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보다 앞에 5글자 붙여주셔야죠.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쵸. 같이 함께할, 그쵸. 우리 그래도 동료들인데 같이 인턴십 프로그램 할 동료들이니까 이름 알고 계셔야죠. 자, 좋습니다. 자, 관계의 시작, 인사, 그리고 다가가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얼굴만 봤는데 이제부터는 눈치로 감으로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내 오른쪽 동료의 혈액형 뭘까요? 아까 쉬는 시간에 좀 이제 기다리고 할 때 보니까 왠지 어떤 혈액형일 것 같아. 이건 뭐 맞추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네, 일단 워밍이니까요. 네, 단 지금은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습니다. 네, 나의 감, 생각만 믿고 가는 거예요. 네, 자꾸 이제 옆에서 보면요. 나 아닌데 왜 그렇게 보는 거지 하고 빨간펜 선생님 하고 싶을 거예요. 그쵸? 막 고쳐주고 싶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뒤에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작성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량? 이거 막 근데 너무 대외적인 거 말고요. 실제 주량. 나중에 이제 조직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인턴 생활 하시다 보면 뭐 환영회도 하실 수 있고 식사 자리도 많고 하면은 술을 드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주량이 있고 우리 직장인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저 오늘 소주 한 잔만 먹어도 너무 어지러워서요. 집에 가서는 막 술이 부족해서 막 몇 병씩 따먹고 그럴 수 있죠. 실제 주량, 실제에 가까운 주량 한번 눈치껏. 네. 눈치 좋은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관계. 몇남 몇녀 중에 몇 조일까요?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장녀일 줄 알았어. 조금 귀염귀염한 게 사랑스러운 게 막내였구나. 네, 자, 이런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 성격이 사실 형제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형제관계에서도. 네, 자. 상대, 느낌적인 느낌. 어머, 귀염귀염 동글동글해서 막내일 줄 알았더니 세상에 장남이셨어요? 장녀셨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좋습니다. 감으로만 가는 겁니다, 지금은. 자, 네 번째, MBTI? MBTI, 뭘까요? 저 사람 지금까지 와서 한마디도 안 했어. 분명 I일 거야. 강사가 행여 질문을 시켜? 그러면 기함할 거야. I일 거야. 그쵸? 저도 강의장 가면 이제 우리 교육생분들의 감적인 감으로 있어요. 어떤 MBTI를 가지고 있겠구나. 자, 적으셨나요? 자, 적었다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마다 큰일 하라고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생일.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래서 월까지만. 월. 그런데
또 이 중에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음력 생일을 세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올해의 생일, 올해의 생일이 언제 몇 월에 들어있는지 여기까지만입니다. 자, 몇 월 여기만 적어주시면 돼요. 어렵죠? 네. 이거 다 맞추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자, 다 적으셨다면 옆에 있는 우리 이 쪽지의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빨간 펜 선생님 하실 수 있는 시간 지금 드릴게요. 네, 체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오답이 있으면 정답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답 있으면 정답으로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여쭤보세요. 왜 저 둘째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저 MBTI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렇게 정반대로 적으셨다고요? MBTI를 정반대로 적기도 힘든데. 좋습니다. 아, 주영이 여기 장난 아니네. 네, 장난이 아니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답 체크까지 하셨으면 다시 종이 주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지는 작성자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 이거였어요. 네,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네. 혹시 한번 볼까요? 혹시 내 동료가 내 짝꿍이 나 5개 다 맞췄다. 있으세요? 간혹 있어요. 어디 가면. 네, 그분은 여기 계실 분 아니에요. 작두 타러 가셔야죠. 그쵸? 네. 자, 혹시 나 1개도 못 맞췄어요. 내 짝꿍이 그런 분도 있어요? MBTI 아예 반대 쓰신. 있어요. 아, 몰라도 사람이 이렇게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 누가 써주신 거죠? 아직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쵸? 앞으로 우리 인턴십 기간 동안 전혀 몰랐던 사람을 알아갈 거고 또 처음 해보는 일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뭐가 됐던지 간에 이 사람은 알아가는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인연, 인맥, 귀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턴십 하면서 많이 깨지고 혼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쵸?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요. 익숙치 않잖아요. 저도 이제 대졸 하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이 혼났었거든요. 일도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하지만 그 양분이 돼요. 제가 살아가는 저의 역량이 되고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료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새로운 일을 앞두고 나와 함께할 새로운 동료들을 알아갈 때 함께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귀한 인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이 알아가시고 서로가 함께 오랫동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심차게 이제 우리가 조직에 들어가요. 그쵸. 교육도 받고 왔겠다. 합격도 했겠다. 지금 기분 괜찮잖아요. 근데 조직에 가면 어떨까요? 저는 약간 관종기가 있거든요. 네. 저를 막 다 환영해주고 엄청 알아봐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다 정말 빨간펜 선생님처럼 업무도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날 저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저만 빼고 다 바쁘거든요. 네, 바로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이제 딱 조직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인턴 기간 동안 물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좋은 동료들, 선배님들 만나서 많은 가르침 받겠지만 일단은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나에게 별로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차라리 일을 시켜주면 감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줬어요. 근데 받았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것도 깝깝할 노릇이에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만나는 대인관계는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친구 대하듯 부모님 대하듯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두렵고 막막하다. 그런데 여기 계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요,
신입을 가르쳐주고 돌봐줄 업무를 맡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에 가면은. 그러니까 내가 메인으로 맡은 업무가 뭐고 부는 뭐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메인이 없으면 이 부가 메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라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 신입 직원, 인턴 직원, 하드캐리 이건 없다고요. 예, 그쵸? 우리 선생님들 없죠?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해요? 누가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생존이에요. 예,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랬고, 예, 그거를 물론 인품이 좋은 선생님들은 본인 거 업무 하시면서 짬짬이 이렇게 봐주고 또 살뜰하게 해주고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만날 분들도 그러실 거고. 하지만 이걸 주업으로 두실 분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적응하고 배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실 지금 딱 출근을 해서 모든 업무 습득하기, 숙지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살아남기입니다. 눈치껏 행동하고 살아남기. 예,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가셔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판 쌓기 이겁니다. 괜찮은 인턴 들어왔던데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주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기롭게 이제 회사 생활, 인턴 생활 해야 될 텐데, 자, 왜 그래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자, 첫 번째, 학생이 아니에요. 학교 때는, 우리 학생 때는요, 학비를 학교에 내요? 그쵸? 왜 내겠어요? 배운다는 의미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은 어때요? 오히려 돈을 받습니다. 그쵸? 이 돈 왜 주는 거예요? 제가 극티거든요, MBTI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떻게까지 저렇게 너무 아프다, 냉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돈 나한테 월급 왜 주는 거예요? 네 할목해, 그리고 받아가, 이겁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그쵸? 예. 그래서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돈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적응하고 사회생활 해야죠. 그쵸? 자, 두 번째입니다. 요즘은요, 옛날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막 이렇게 너무 경직되어 있다거나, 또 그리고 실제로 경직되어 있어도, 조직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어도 그런 걸 좀 조직들이 창피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예, 자유로워요. 옛날보다는 조직 문화나 분위기들도. 그런데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요, 차라리 규칙이나 규율이 학교 때처럼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 옷은 되고 이 옷은 안 돼. 머리는, 요즘 여러분들은 다 두발 자유의 세대시죠. 저는 귀 밑 3cm 라떼 이야기 안 하려고 해도, 예, 시대의 사람이에요. 딱 정해져 있으면요, 그거 안 하면 돼요. 근데 선이 없어요? 그럼 더 모호하고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이걸 넘으면요, 말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선 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쵸?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직장 생활에서요, 일만 잘하면 되는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이라는 걸 잘한다는 기준이 진짜 업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이전에 뭐가 있냐면요, 보이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 평판이 들어가요. 그래서 직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인 평가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업무를 잘한다, 실무를 잘한다도 있지만 조직생활, 직장생활 잘한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평가, 영향을 받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래요? 직간접적인 평가는 어떻게 받는 건데요? 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사람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즈니스 매너입니다. 저 사람의 일을 할 때의 매너가 어떠하냐, 이걸로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생긴 스티커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조별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없나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매너는 네모다. 네모에 들어갈 단어를 여기에다가 매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모다. 비즈니스 매너는 네모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모다.
자, 그리고 쓰고 나서 여러분들 바로 손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지워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넣어주세요. 네, 말려주세요. 비즈니스 네모란 내가 생각할 때 정답 없어요. 네모다. 자,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1분) 더 드릴게요. 비즈니스 매너란 네모다. 나를 평가한다 그랬어? 그리고 직장 생활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 그런 비즈니스 매너를 보고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매너란 네모다. 무엇일까요? 자, 1분 더 드릴게요. 자, 우리 쓰셨으면 동료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동료분들 뭐라고 썼는지. 자, 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A다. 네, A다. 또 뭐라고 쓰셨을까? 배려다. 오, A다. 마음가짐이다. 상호작용이다. 오, 지금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왔네요. A, 배려, 좋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것이다. 네, 좋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사회생활이다. 선이다. 뭐죠? 궁금하지 않아요? 네. 다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왜 질문 안 하세요? 자, 뭐예요? 제가 또 어문 계열이라서 이렇게 쓴 것도 있는데 좀 다른 상황에 자라난 사람들이니까 문화적으로. 좀 언어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존중하고 배려해서 맞아요. 그래서 다문화 서양권에서는 오히려 이런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전에 설명을 해준대요. 네. 그리고 좀 대화를 할 때도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요. 이제 고맥락이 아니라 저맥락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자, 예의 있는 행동 말투다. 좋습니다. 자,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정의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작성을 해주시라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쓰신 이 비즈니스,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매너란을 이제 스티커를 떼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탁 가슴에 한번 붙여주세요. 네, 잊지 말자고. 네, 이마에 붙이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네, 떼서 탁 상대가 뭐라고 썼는지도 보고, 네, 자, 이거를 이제 마음에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에 딱 붙이면서 나 인턴 끝날 때까지 잊지 말자, 네, 잊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배려. 나 이런 마음에 꼭 새기고 이렇게 인턴 끝날 때까지 행동하겠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꼭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중, 배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들도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비즈니스 매너란 뭐뭐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중에서 많이 나온 답변이 있어요. 정답을 마치 보신 것처럼 바로 교재가 있었구나. 그쵸? 역시 오늘 모범생들 많이 모이셨는데요. 자, 비즈니스 매너는요 바로 예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 다 존중받고 싶잖아요. 그쵸? 네, 그렇듯이 나를 존중받고 싶으면 내가 존중받을 수 있게끔 내 행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이렇게 예의를 지켜주는, 그래서 아까 역시 오늘 너무 모범생들이 많아. 상호 존중, 상호 예의 이런 답변 많이 나왔는데 신입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턴이니까? 아니요. 상호 간에. 그러니까 대표님이 되셨던 미팅을 갔던 업체의 거래처의 담당자가 되었던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이 업무를 하면서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주는 것을 비즈니스 매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인을 만났을 때 저 사람 참 매너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정말 저 사람이 예의가 바르네 하는 건 어떤 걸 통해서 눈치를 챌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거래처 사람이라든지 회사 동료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제일 커요. 무려 55%입니다. 절반이나 넘는 요소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 사람 참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일을 잘해 라고 하면은 업무적으로 말의 내용, 뭐 발표의 내용, 그쵸? 아니면은 거래처에 갔어요. 그럼 미팅의 내용, 어떤 단어를 쓰지?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이 업무를 가지고 왔지? 이런 내용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집중하는 건 보여지는 요소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여지는 요소라고 하니까 이제 외모를 생각하시거든요. 네. 용모, 복장, 외모 다 포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스처, 표정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보여지는 요소에는 저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제스처, 이를테면은 미팅을 갔어요. 그런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럴 때도 있고, 제가 문 닫아드릴까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문을 닫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럼 어떤 사람한테 조금 더 저 사람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어요. 그쵸? 제가 문 닫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매너 있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더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행동까지가 모두 포함이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말의 요소예요, 이제. 근데 들리는 요소예요. 저 사람의 말의 빠르기, 그 다음에 말의 높낮이, 그리고 또 고저와 함께 속도감, 그리고 이 뉘앙스라는 것도 있어요. 네,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풍기는 느낌, 네, 이런 것들까지를 청각적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마지막 7%는요, 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나 아직 일 잘 모르는데 합격해서 좋긴 한데 이제 어떡하냐 가서. 그쵸? 그거는 사실 7%라고요. 그러면 좋은 평판을 처음에 받고 저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지는 요소, 그리고 말을 할 때 들리는 요소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지금 7%는 우리가 채워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에 일단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청각적인 요소 38, 보여지는 요소 55의 관리가 비즈니스 매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관건이다. 특히 55 중에서도 이 태도, 제스처가 특히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요소에는 뭐가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일단 이미지 메이킹에 들어가는 용모, 복장, 네,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겠어요? 네, 좌우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예, 다 똑같은 윤계상 씨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전문성이 느껴지는 첫인상, 신뢰감, 준비된 모습이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좋은 옷 입고 있으니까요. 일단 표정이 편안해요. 좀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예. 범죄도시인가요? 이 영화가? 제가 안 봐가지고. 그쵸? 예. 근데 여기서 되게 꿈쩍꿈쩍 뭘 먹는 장면은 유명해서 알고 있어요. 그쵸? 예. 거래처 미팅 갔는데 이런 사람이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두렵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정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똑같더라도,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일단 인상 자체가 편하잖아요. 그쵸? 뭔가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표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뭔가 이 사람 왠지 직업으로 봤을 때 어떤 직업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하면은 막 상상해 보세요. 그냥 연예인 아니고 어떤 직업일 것 같아요 하면 막 IT 기업 대표 막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편안하면서도. 그건 또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업무적으로 어떤 질문을 했을 때에도 뭔가 박식하고 다 잘할 것 같아요. 그쵸? 왜 이런 게 올까요? 왜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 걸까요? 일단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정과 용모, 복장 때문이에요. 네, 왜요? 격식을 갖추고 있고 깔끔하고 단정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옷 입는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타인을. 어때요? 바람직한가요, 사실? 아니죠, 아니죠 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강의를 갔더니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볼게요. 나는 타인을 봤을 때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저 사람의 용모 복장으로 평가를 하게 되더라. 행동으로 사람 평가하게 되더라. 어때요? 나도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이제 55, 38, 7은 커뮤니케이션이라면요. 사람의 형체를 통해서 인식하는 게 70%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요소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보여지는 거 관리해야죠. 나도 왜 저렇게 못해요? 신뢰감, 전문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여지는 것 관리와 관련해서요. 자, 수면 바지가 있어요. 수면 잠옷이 있습니다. 자, 앞에 포스트잇에 나는 이거 입고 어디까지 가능하다. 아, 나는 수면 바지 입고 어디까지 가능하다. 편의점? 엘리베이터? 네,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네. 좋은 말 막 꾸며내려고 하지 마시고 왜 평소에 내 모습을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에 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나 이거 입고 어디까지 갈 수 있지?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은 조의 동료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자, 한번 가운데로 모아볼까요? 자, 가운데로. 집 앞. 집 앞의 기준이 어디예요? 집 안. 집에서밖에 안 돼. 여긴 집 앞이에요. 집 앞 편의점. 400, 500m. 디테일해. 400, 500m. 400, 500m 나왔어요. 집 앞에. 여기 편의점이 주로 많네요. 그리고 PC방 나왔습니다. 멀리 가셨어요. 네, 여기는 어디예요? 동네, 공원. 자, 어디 쓰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편의점, 슈퍼,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집 앞 편의점까지는 가능하다가 많으세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디테일하게 뭐 400m, 500m도 있고, 뭔 소리야, 난 집 안에서만 돼.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제가 제 주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디까지 되세요? 라고 했더니, 난 집 안에서만 돼. 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잠옷이잖아. 난 본질에 충실해.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거의 집 안에서밖에 안 돼요. 네, 저 그것밖에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 이런 이멀전시가 있잖아요. 이멀전시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너무 갈아입기 귀찮은 이멀전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럴 때 겨울에 롱패딩 안에다 넣고 고도의 스킬 씁니다. 다 걷어 올려. 어그 신잖아요. 다 걷어 올려요. 그리고 쭉 가린 다음에 분리수거장까지. 거기까진 가능합니다. 근데 밖에는 못 나가겠어요. 근데 사람마다 정답 없어요. 이것도. 뭐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돼요. 어떻게 300m까지는 되지 400m는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쵸? 내 생각이 있듯이 상대의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의 생각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쵸? 그리고 특히나 이 용모 복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생활, 조직생활 할 때 너 왜 그렇게 하고 왔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 지나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문제되지 않는구나, 이상하지 않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말해주지 않아요. 말해주면은 간섭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말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말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사회초년생인데 누가 나한테 그것을 지적해줬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대단한 용기를 낸 겁니다.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 꼰대네, 간섭하네, 오지랖퍼네,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싫다고 상대가 느낄 수 있음을,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말 안 해줍니다. 저도 말 안 해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하나 또 질문 드려볼게요. 자, OX판이 이번엔 있습니다. 자, OX판 있죠? 자, OX. 자, 블로퍼입니다. 블로퍼. 나는 된다, 안 된다. 자, 블로퍼. 회사에서 된다, 안 된다. O 혹은 X로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된다. X가 두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였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자, 정답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SK그룹 있죠? 네, 대기업 SK그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SK그룹은 조금 새롭고 좀 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딱딱하고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그쵸? 예.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쵸? 그 근무 시간에 자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지정자석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대리는 여기, 부장님은 여기 이런 것도 아니고 어플로 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광클하더라고요. 부장님이랑 제일 먼데 앉으려고. 막 어플 들어가야 돼요. 막 이러면서 예, 이렇게 자율적인 뭐 휴가를 쓰는 것도 자율이 많고 심지어 뭐 또 어떤 기업들은 근무 시간이 아예 자율이에요. 그래서 출퇴근이 없어요. 다만 네가 할 몫은 다 그 시간에 너가 일하는 시간에 해내면 돼요. 예, 그런 이제 좀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추구하는 조직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겼어요. 특히나 거기 선두에 앞서가는 게 SK죠. SK는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뭐 비대면이나 재택근무를 시행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SK 전사 직원들에게 이 신입사원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SK 담당자랑 소통을 하는데 SK에서 꼭 말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직장 안에서 블로퍼 싣는 것 좀 안 된다고 말 좀 해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개방적이라고 하는 조직에서도 이게 뭐가 문제야? 구찌라서 문제야? 구찌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신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맞아요.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보여지는 요소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었어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에 집중이 간혹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였어요. 우리 아까 이 상대에게 뭐라고 했어요? 존중해 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 우리 비즈니스 매너 답변 쓰신 동료분들 많으시죠? 우리 친구들 바로 이거였어요. 상대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거 하지 말자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동료 때문에 요 동료가 하고 있는 복장으로 인해서 불편함 느낀 적이 있냐? 네, 바로 이겁니다. 불편함 주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무려 91%가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대요. 그럼 얼마나 뭘 어쨌길래? 자,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볼까요? 어떤 동료의 옷차림이 꼴불견이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바로 이거였어요. 땀 냄새 나는 옷. 맨발의 구두.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구찌와 관련된 지금 이야기죠. 향기와 관련된. 자, 그리고 민소매. 그러면은 또 민소매를 입었으면 좀 관리를 잘 해야죠. 그런 것들. 상대를 지금 다 곤란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내가 머슬레스 아니었어. 내가 이렇게 내가 몸매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입었는데 왜 나를 못하게 하는 거야? 내 맘이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상대가 곤란해 한다는 게 느껴지시는 거죠, 지금. 냄새가 났어요. 아니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샤프심 같은 게 막 탁탁탁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봤어요. 그때부터는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제발 오늘 하루 종일 손 들지 마. 손 들 일이 있으면 제가 할게요. 막 이러면서 손 못 들게 하려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신경 쓰고.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노출이 심한 옷도 있어요. 일맥상통합니다.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고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랑 연결되는 게 꽉 끼는 옷. 오늘 저도 다른 원피스를 입었다가 벗었답니다. 이곳으로 올 때. 제가 이제 아기를 낳고 살크업이 되었어요. 근데 아기를 낳기 전에 입었던 44 사이즈 옷들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자체가 변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 살을 조금 뺐거든요. 들어가겠지? 하고 자신 있게 넣었어요. 그런데 들어는 가는데 팔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로봇처럼. 오늘 팔 못 올리겠는데? 그리고 여기가 너무 이제 골반이 이렇게 꽉 끼어서 차렷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만 이게 좀 숙이면 괜찮은데 차렷을 하고 있으면 특정 부위가 너무 부각이 돼요. 특히 H라인 스커트 같은 거 입을 때 여성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부위가 너무 부각돼서 이거를 내가 신경을 쓰느라고 강의를 못해.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인지한 이후부터 뭐밖에 안 보여요?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해서 예쁜 것을 잠깐 포기하겠다. 이거 참 예쁜데 하면서 아쉽지만 포기하고 왔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꽉 끼어서 거기에만 집중이 되는 그런 옷들. 자, 그리고 여기도 함께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성 여성이거든요. 남성 여성인데 여기도 땀 냄새 나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로 봤을 때 곤란하게 하는 옷차림들이 꼴불견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호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오늘 예쁘게 할 수 있었으면 그거 입고 왔었어야 돼요. 블랙 원피스.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가서 무엇을 하는지 비즈니스 상황임을 반드시 알고 그것을 고려해서 용모 복장을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쁨은 멋있으면 살짝 포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특정 미팅이나 발표나 중요한 날이 아닌 경우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가야 될까요? 그냥 보통의 캐주얼을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요즘은 이제 조직 문화가 너무 이렇게 옛날처럼 각정장을 입고 와야 돼요. 칼정장을 입고 와야 돼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은 업무 보고를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혹은 미팅이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 팀장님이 있었어요. 내일 업체에 미팅하러 가니까 옷 잘 차려입고 와, 단정하게 입고 와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상사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때 왜 저런 말 하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신입 직원이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라고요. 자,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업무 보고하는데 평소처럼 입고 갑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이 업무의 보고서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가셔야겠죠. 보고서의 신뢰도는 나의 보여지는 요소랑 연결이 된다. 우리 아까 시각적 요소 있었죠? 자, 이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사내 지침에 맞게 자유로운 복장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자리나 미팅이나 보고를 하러 간다거나 이럴 때에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각정장이 아니라 비즈니스 캐주얼. 이 말이 나오니까 더 어려워하세요. 그럼 비즈니스 캐주얼이 뭔데요? 그쵸? 알려드릴게요.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의는요, 그냥 라운드 티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라운드 티보다는 카라가 있어야 훨씬 단정하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회사를 갈 거예요. 그럴 때 티 뭐 입지? 특히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목 부위를 보호해주는 뭔가 덧대져 있는 게 있는 셔츠를 입으셔야 훨씬 단정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라가 있는 긴 소매의 옷을 말합니다. 가벼운 자켓이나 셔츠 그리고 심플한 원피스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하의는 뭐냐? 하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잘 다려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너무 짧은 슬랙스는 이게 짧동해 보이죠. 그래서 단정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붙는 거.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을 정의하자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라가 있는 옷을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입으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은 사실 슬랙스를 제외하고는 길이 때문에 고민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쵸? 특히 여성분들은 똑같은 치마라도 길이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로 이 비즈니스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스커트를 입고 있는데 길이만 이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강사가 좋으시 맞아? 이런 생각이 바로 드시죠? 바로 길이감에서 여성분들은 소매의 길이, 그래서 민소매도 될 수 있으면 입지 않고 민소매를 입으시려면 가디건도 꼭 입으셔야 돼요. 그쵸? 근데 가디건을 입었는데 저 가디건 입었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단추를 안 잠그고 입으면 다 여기 보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 생활할 때에는 회사에서는 가만히만 있지 않잖아요. 인형처럼. 그래서 움직이면서 거울을 보셔서 나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불편하진 않을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시고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카라와 길이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요. 될 수 있으면은 이 앞뒤가 다 막힌 신발을 신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끈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샌들 같은 것들 있죠. 끈이 없는 구두는 조금 끈이 뒤에는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신발, 특히 남성분들 봤을 때 될 수 있으면 끈이 없는 구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너무 화려한 구두는 조금 피해 주시라는 거. 딱 사람을 봤을 때 신발만 보여요. 신발이 먼저 보여요. 이건 피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신발은 더 애매해지죠. 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아침에 특히 이제 출근한다고 하니까 내가 평소에 입었던 옷이랑은 다른 옷을 좀 점잖게 입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넣었다 뺐다 막 이제 그러실 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입어도 되나? 아니나? 이 기준은 자, 뭐 하면요. 일 잘하는 선배, 이미지 좋은 선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선배가 저런 거 입었던 적 있던가? 저 대표님이 이런 거 입고 왔던 적 있던가? 네. 그래서 맞아 입었었어 하면은 허용. 그렇지 않으면 무리수를 둬볼까는 무리입니다. 근데 대부분요. 내가 생각했을 때 1차원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될까? 라고 했을 때 좀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면 대부분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미지 좋은 선배, 닮고 싶은 선배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옷장에서 옷을 고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옷까지 갈아입었어요. 자, 이제 출근을 합니다. 자, 이때 들어서면서 인사를 하게 될 텐데요. 인사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아이 컨택. 봐야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상대의 눈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에 맞게 인사를 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 사람이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 상황인지. 그래서 인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벼운 눈맞춤이나 목례로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허리를 45도, 30도로 숙여서 하는 안녕하십니까 하는 보통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몰 토크. 이 한 끗 차이거든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한 끗 차이는 뭐냐면 관계가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한 끗 차이는 이 스몰 토크에서 와요. 안녕하세요까지 했어요. 네. 어떡하지? 엘리베이터에서 할 말도 없고 뻘쭘해 죽겠네. 그쵸? 그러니까 뭐가 돼요? 피할까? 모른 척 할까? 기다렸다가 다음 거 타고 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열어주는 스몰 토크를 하시면은 관계가 발전이 됩니다. 근데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인사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O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출근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 맞게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퇴근할 때 안녕히 계세요. 될까요? 내일 뵙겠습니다. 될까요? 돼요. 내일 뵙겠습니다. 돼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수고하세요. 이건 안 됩니다. 실제로 저 있었어요. 저희 팀원인데 수고하세요. 가시는 거예요. 뭐지? 5시 50분에 컴퓨터를 다 끄고 말끔하게 가방까지 잠근 다음에 5시 50분에 10분 정도를 가만히 명상의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6시가 딱 되니까 제 파티션으로 와서 팀장님, 네!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사라지셨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경력직으로 팀장으로 온 지 첫날이었거든요. 예? 뭐지? 이게 뭐지?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저희 팀 그 사원이 원래 좀 그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치가 없는 게 이분이요. 나한테만 하고 가면 되잖아요. 사실 나중에 굉장히 제가 그분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팀장이잖아요. 그분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제가 욕먹죠.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심지어 저보다 남성분이셔서 군대 갔다 와서 나이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에서 센 바가지가 밖에서도 된다고 수고하십시오 하고 가요. 한 명 다른 팀원들한테도 다 인사하고 가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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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까지 정말로.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전체에게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인사성이 밝아요.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수고하란 말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발 다른 분들이 일하고 계실 때는 조용히 저한테만 와서 간다고 말만 하고 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제발요. 라고 했어요. 예. 자, 수고하세요는 안 됩니다. 그게 수고하세요를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뭐라고 인사말을 해야 돼? 그거죠.
내일 뵙겠습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말 좋습니다. 먼저 가실 땐 당연히 안녕히 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 괜찮아요. 수고하셨습니다는 안 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는 또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상사보다 먼저 가야 돼요. 난감하죠. 지금 친구 기다리고 있고 약속이 있는데 차 막히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내 할 일은 다 끝났어요. 근데 5분 지나도 상사가 움직일 기미가 안 보여. 어떻게 하시겠어요? 10분 지났는데도 기미가 안 보여요. 저 실제로 딱 그런 적이 있었어요. 딱 입사했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6시 10분에 조용히 가방 지퍼를 도서관처럼 엄청 조용했거든요. 치치치치치치치 이렇게 닫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가방을 무릎에 안고 가만히 이렇게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선배가 고은씨, 맞다.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나 신경 안 써준다니까요. 제가 그때까지 있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들어가도 될까요, 선배님? 이라고 했더니 이거 가라는 거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지금부터 야근 시작이야.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쵸? 예. 근데 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약 2개월 뒤 저도 그 야근로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처음이고 시킬 것도 없으니까 가도 된다 이 의미였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고 가야 되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선배님, 과장님, 다가갑니다. 시키신 일은 오늘 저한테 주신 일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급하게 더 처리할 일이 있을까요? 과장님, 혹시 제가 오늘 더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억한 심정이 있지 않는 한 그래 이것도 여기 있다 이만큼 이렇게 안 주실 겁니다. 그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이런 반응일 거예요. 가도 되죠. 퇴근해야 되는 시간이네 벌써. 이 반응이실 거예요. 다만 본인 업무 집중하느라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례지만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억한 심정 없는 한 가라고 보통 대부분 다 통상적으로 한다라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상황, 플레이스예요. 이제 식당이에요. 식당에 갔는데 대표님이 누구랑 밥을 먹고 있어요. 난 우리 대표님이라 너무 반갑네. 그래서 대표님! 네, 대표님이 그래요.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와가지고 누구예요? 맥 딱 끊기죠. 우리 인턴이 이렇게 박습니다. 딱 끊기죠. 그게 아니라 딱 봤을 때 대표님을 봤어요. 그럼 눈치로 하면은 대표님이 우리 인턴 직원 너무 일 잘해서 소개해주고 싶어. 그러면 누구씨 이쪽으로 와요. 식사하려고 오셨어요? 같이 먹을까요? 혹은 우리 인턴 직원 누굽니다 하고 알아서 판단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다만 첫 인사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눈을 맞추고 목례나 눈 맞춤 인사를 한다. 자,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닫힐 때 안녕히 가세요. 먼저 올라가세요가 아니라 가벼운 목례를 한다. 화장실, 복도,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때 등등등 상대가 인사를 하거나 받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벼운 목례로 대체한다. 가능합니다. 자, 상황이 이거예요. 멀리 있을 때. 부장님 안녕하세요! 일까요? 보통 다가갑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그때도 가벼운 목례. 자, 그리고 여러 명이 다가온다. 그럴 때에는 연장자, 제일 높은 사람한테 시선 놓고 가볍게 인사. 이거여야 돼요. 제일 친한 사람 아니고 제일 높은 사람 놓고 인사입니다. 자, 이야기 중 전화를 하거나 이야기 중인 상사한테도 목례만 가볍게입니다. 내가 전화를 하면서 갈 때도 가볍게 목례인데 그때는 왜 이런 제스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볍게 내가 통화 중이라서 지금 인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를 모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예, 그래서 말씀인데요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전화를 하느라고요. 과장님 인사를 생략합니다. 그 시간에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때는 모션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어떻게 해요? 괜히 이렇게 전화를 한번 잡거나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너 전화 중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죠. 알아채도록 만들어주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모션을 해주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나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봤으니까 쌩. 인사 중에서 제일 없어 보이는 인사가 뭔 줄 아세요?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한 인사.
할까 말까 하다가 한 인사. 이것처럼 받아도 기분 나쁜 인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날 방금 본 거야? 만 거야? 나 인턴이라서 모르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그래서 인사를 할까 말까. 인사를 했어. 근데 누구세요? 하면 어쩔까? 인턴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쵸? 그럴 때는 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볍게. 네, 그럴 때는 그냥 가볍게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정 궁금하면 물어볼 거예요. 새로 오셨어요? 여기 입주 기업이세요?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목례만 하시면 된다. 자, 이런 인사는 추방하겠습니다. 고개만 까딱하는 거, 눈 맞춤 없는 거, 그리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말로만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망설이는 인사. 이런 것들은 사실 안함만 못하는 인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할까요?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쭉 이어서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조직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뭐라고 불러야 되지? 몰라요. 자, 그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칭이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입니다. 네, 나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시작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직책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직위는요, 말 그대로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역할의 정도. 그래서 인턴, 사원, 인턴도 직위에 해당됩니다. 인턴, 사원, 대리 등등등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를 우리가 직위, 위치라고 해서 직위라고 부릅니다.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저는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이것도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 돼야 과장인지 차장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요, 이 대리! 이거 제대로 안 됐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대리는 되게 하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대리는 뭐였을까요? 님이셨습니다. 대리님 이거 맞아요? 대리님 예, 대리 굉장히 높은 거였어요. 예, 바로 이겁니다. 자, 알아야죠. 자, 사원 다음이 대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리님 하고 대리님 바라기가 됐던 건 저의 사수였거든요. 주로 이제 가장 가까이서 챙겨주시고 예, 일을 주시고 할 분이에요. 자, 사원 대리 그 다음이 과장 차장. 예,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부장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통 이제 임원이라고 해요. 이사부터는. 그래서 이사, 상무, 전무 이렇게인데 이 구간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 방식이에요. 이 상전들아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사, 상무, 전무, 그 다음에 부사장, 사장 뭐 또 회사에 따라서 바로 뭐 이사장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직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위치를 말하는 거라면 직책이라는 게 있어요. 직책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직책. 그래서 보직이 있는 거예요. 뭐 팀장, 파트장, 실장, 본부장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팀장님이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팀을 담당해서 팀을 책임져서 팀장인 거예요. 그래서 직책은 팀장이지만 이분의 직위로는 차장이에요. 네, 그래서 차장이면서 팀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차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여기 위에 있죠. 직위보다는 직책이 있으면 팀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부장님이 본부장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본부장님 네,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순서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무인데 상무님 이렇게 불러요.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까지 해가지고 이 자리로 왔는데 나를 상무로 불러? 이러실 수 있어요. 그쵸? 예, 물론 고쳐주실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안 고쳐줍니다. 없어 보이게 나는 상무가 아니라 전무네 이럴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기분은 나빠하실 거예요. 저 실제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전무가 되셨어요. 근데 제가 입에 익어서 계속 상무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한 20번 부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은 씨는 내가 아직도 상무로 보인가? 그쵸? 이겁니다, 여러분. 네, 저 같은 실수하지 말으시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보통은 이제 인사 공고가 나고 이제 딱
그 언제부터 시행 그러면 그날부터 바로 전무님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어떡해요? 입에 익었는데 정신을 그러니까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그게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시고. 자, 이번에는 호칭을 알았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받게 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기업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의 얼굴, 바로 명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회사 생활을 막 시작한 한 신입 직원이 미팅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함께 한번 볼까요? 나오고 나서 첫 미팅이었거든. 첫 미팅 하는 날입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팀장님이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거야. 나만 놓고? 그래서 일단 빌었지. 제발 팀장님 오기 전까지 손님들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너 무교잖아. 그치? 그래서 안 먹겠어. 안녕하세요. 거래처 사람이 와버렸어요. 네, 앉으셨구나. 이런 게 다 뻘쭘하죠. 혹시 음료는 어떤 걸로? 저희가 커피를 시켜놨긴 했는데 네, 커피 좋아요. 저희 팀장님은 그 전화를 받으러 잠깐 나가신지라 금방 있으면 오실 듯합니다. 네. 팀장님! 너무 반가워요. 팀장님 오셨어요. 네, 갑자기 안녕하세요. 전화가 와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의문이 드는 거지. 감히 나 같은 막내도 이 사람들에게 명함을 건네도 되나? 여기는 이번에 저희 새로 들어온 막내거든요. 인사드렸어요, 씨. 드디어 차례다. 김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잘못한 점은? 자,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내가 잘못한 점은 뭘까요? 우리 연두 씨가 첫 미팅 명함 나오고 갔어요. 여기서 우리 연두 씨가 잘못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치. 자기소개를 하면서 줘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무슨 뭐 메모지 전달하듯이 여기 이렇게 줬다. 또 뭘까요? 글씨를 가려서 줬다. 앉아서 줬다. 오, 좋습니다. 맞아요. 이 연두 씨가 이 순간이며 찰나에 다양한 실수를 벌이셨어요. 자,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반드시 일어서서 주고받습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도 혼나야 돼.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슴팍 있는 데에다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자, 일어나서 상대방이 읽기 쉽도록 명함을 내 기준이 아니라 글자가 정자로 상대한테 오게 돌려서 줘야 돼요. 근데 아까 연두 씨는 그냥 드렸었죠.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즈니스 매너란 배려다 라고 했죠. 상대가 돌려보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정자로 올 수 있도록 가슴 쪽으로, 그리고 양 끝을 두 손으로 잡습니다. 두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끝을 두 손으로 잡고, 자, 그리고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라고 다 써 있어도 한번 확실하게 밝힙니다. 자, 그런데 명함을 건넬 때에는 순서가 있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건넵니다. 근데 아까 보시면은 거래처 사람들이 더 젊어 보이지 않았어요? 팀장님보다? 그럼 잘못된 거네요? 아니요. 우리가 업무적으로 상대의 거래처에서 방문을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업무가 있어서 방문을 한 거면 업무 보러 온 사람이 먼저 건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자, 그래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건넵니다. 받을 때에는 두 손으로 목내라면서 그러시군요 하고 다시 한번 읽어주는 게 A입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시군요. 누구누구 주임님, 누구누구 인턴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한번 읽어주는 게 교환의 A입니다. 우리 잠깐 순간이며 찰나에 주고받는데 지켜야 될 법칙이 이렇게나 많았어요. 그쵸? 이게 바로 어른들의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랫사람이 먼저 후배가 선배에게 먼저 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명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랜덤으로 이 안에는 대표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한번 어떤 역할을 해보실래요? 총무님도 계시고. 자, 지금부터 제가 명함을 나눠드릴게요. 자, 네. 이름만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름만 본인의 이름으로 바꿔서 여기 직함까지는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명함을 교환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씩 짝을 짓고 자, 상대방에게 양손으로 양손 끝을 명함의 양손 끝을 잡고 명함을 건넵니다. 자, 상대에게 돌려서 양손 끝을 잡고 자, 네, 같이 해주시겠어요? 짝꿍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해주세요. 네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어떤 분이 먼저 해야 될지 직함 한번 봐보세요. 직책. 네, 순서를 정해주세요. 자, 혹시 순서 헷갈리신 분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주세요. 자, 순서가 그냥 뭐 교수님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네, 그냥 정해주세요. 네, 두 분이서 네, 내가 먼저 미팅하러 왔다고 하고 그럼 제가 먼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양손으로 드리면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배꼽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슴 있는 쪽으로 내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온 저는 누굽니다. 반갑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드리고 나중에 받을게요. 자기 건 나중에 줄게요. 시작! 자, 그럼 받은 사람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 누구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나을 것도 한번 건네볼까요? 그러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동시에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기다리고 주고받고 할 때보다 동시에 주고받을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때는 또 멘붕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손으로 건네고 왼손으로 받는다. 자, 오른손으로 이렇게 끝을 잡아요. 네, 내 명함 줄 거죠? 그러면 내 명함의 끝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건네고 왼손으로 잡는다. 이렇게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온 누굽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읽어주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온 누굽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어디서 온 누굽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까지 하셨나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서 온 뭐 대리 누굽니다. 전공은 사원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이게 문제예요. 명함을 받았어요. 자리에 앉아요. 예, 이야기하시죠. 예, 방금 내가 성의껏 줬는데 이야기하시죠. 아니면 막 넣으면서 예, 말씀하세요. 이건 나중에 있으시는 용도로 쓰실 건가요? 그쵸? 예, 아니고 미팅을 할 때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한쪽,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예, 왼쪽에다가 위로 올려놔요. 예, 왼쪽 위에 테이블 위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미팅을 하는 내내 올려놓고 전 정말 기억력이 안 좋거든요. 방금 안녕하십니까? 저 누굽니다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미팅하면서. 방금 성함이 이거래요. 뭐예요? 실례죠. 방금 알려줬는데,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은 김종훈 부회장님이 실금 컨닝하는 거예요. 김종훈 부회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컨닝을 할 때 사용하거나 혹은 괜히 스마트해 보이는 거. 그러면 관련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메일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문자로 보내드릴까요? 카톡도 괜찮으세요? 또 괜찮지만 저희가 관련 자료는 정리해서 메일 여기 나와 있는 KJH 여기 이쪽 메일로 네이버 메일로 보내드리면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 예, 어때요? 상대가 말을 2번 안 해도 되고 조금 편안하게 일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를 끝날 때까지는 여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꿀팁인데, 그럼 미팅 끝났으니까 던져버리자가 아니라 요거를 이제 다양한 어플들이 있어요. 명함 어플들. 그래서 뭐 말하면 안 되죠. 땡버 이런 거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플을 활용하시면은 명함 첩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예, 그냥 스캔해서 바로 전화번호부에 등록이 되고 다양한 편리함을 갖춘 어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하게 워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명함은 가운데로 다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도 하고 이제 명함도 주고 받았어요. 자, 받았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인사 나눴으니까 이제 회의실로 이동하시죠 해가지고 이제 회의실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식 장소로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거예요. 이동을 했는데 난 어디 앉아야 되지? 내가 어디를 앉아야 자리가 이렇게 명패가 있으면 좋을 텐데 명패가 없네? 그럼 나는 일단 제일 먼저 왔으니까 제일 가운데 앉을까? 가운데 좀 너무 관심 부담스러워. 제일 끝에 앉을까? 나는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왔지? 자, 나의 자리를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이를 드릴게요. 자, 조별로 한 장씩입니다. 자, 조별로 한 장씩. 나는 회의가 시작될 때 어디에 앉아야 할지. 나의 자리를 한번 찾아서 가운데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스티커로 한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제일 상석을 한번 찾아주세요. 상석은 빨강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빨강색으로 상석. 혹시 빨강색을 다 쓰셨으면 파랑색으로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것부터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자, 상석은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내가 앉아야 될 말석이라고 하거든요. 우린 지금은 말석에 앉을 거예요. 말석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은 빨강색, 말석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이어서 총 3개를 다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고르긴 하신 것 같은데, 그쵸? 교재 참고하셨어요? 교재가 워낙 좋아서, 그쵸? 네. 자, 다 고르셨어요? 오. 지금 헤매고 있어요. 상석 여기 아닐까요? 상석. 다 볼 수 있잖아요. 이쪽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이쪽 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저는 잘 답은 모르지만 봤을 때 왠지 높은 사람은 양쪽의 말을 막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여기 어때요? 여기 어때요?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딱 가운데 앉으면 다 들릴 것 같아. 옛날에 왕들이 그랬잖아요. 전함에 여기서 가운데 앉잖아요. 그래서 여기일 것 같다. 자, 보겠습니다. 정답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정답은요, 이겁니다. 순서대로 봤을 때 1번을 보시면 돼요. 네, 대머리가 1번이에요. 네, 머리 없으신 분이 1번. 자, 1번, 그리고 네, 우리 말석이라고 한 건 4번. 순서대로 봤을 땐 4번입니다. 자, 맞추셨나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더 난이도가 어려워졌어요. 원형 테이블 나왔습니다. 원형 테이블 상석 1번. 네, 맞았나요? 자, 그리고 네, 말석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디귿자형 회의실 이런 데도 있어요. 간혹가다. 자, 디귿자형 회의실은 1번, 4번입니다. 1번이 상석, 4번이 말석이에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문에서 제일 먼 곳이 상석이다. 자, 그리고 문에서 제일 멀면서 가운데에 가까운, 중심에 가까운 곳이 상석이다. 예요. 그러니까 문에서 제일 멀고 가운데. 그쵸? 그래서 상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에서 제일 멀고 문에서 제일 멀면서 원탁의 가운데. 그래서 여기가 상석이에요. 근데 말석은 문 보통 앞입니다. 왜요? 제일 많이 움직여야 돼요. 뭐가 없다, 부족하다 이럴 때 또 손님이 오면 이렇게 비켜드려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제일 문 가까이 앉는 겁니다. 그런데
단, 이 디귿자 같은 회의실이 있어요. 여기에서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지금처럼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앉아야 될까요? 자, 보통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스크린이 벽에 있는 거예요. 그쵸? 문에서 제일 멀고 안쪽. 여기 스크린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상석은 어디로 변경돼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맞은편으로 변경이 됩니다. 왜요? 아니, 발표 막 1시간 이렇게 하는데 상사가 계속 의사결정자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고개가 아파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스크린이 제일 잘 보이는 위치가 가장 그 상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업무를 볼 때 상석이었어요. 출입구로부터 멀고 문을 열었을 때 얼굴이 바로 보이는 데가 상석. 스크린을 마주 보는 곳, 전망이 제일 좋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창가가 있으면 창가의 센터. 그런 데가 상석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래 앉아 있어도 편안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제일 출입구에서 가깝고 통로 옆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자리입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도 시작은 이렇게 하겠지만 점점점 한 칸 한 칸씩 앞으로 갈 테니까 너무 슬퍼 마세요. 다만 상대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다른 신경 쓸 것 없이 조금 더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주는 차원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식당을 갔어요. 근데 대표님이나 거래처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앉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사장님이 먼저일까요? 거래처 대표님이 먼저일까요? 누구를 더 상석에 앉혀야 될까요? 손님입니다. 손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인이 문 쪽에 앉는 걸 볼 수가 있죠. 주빈. 네. 주인이 데리고 온 손님은 결국은 상석에 앉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 원형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보고 이야기를 나보려고 손님이 오셨을까요? 네, 대표님 손님이 나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원형이 앉을 때는 이렇게 두 분이서 가까이 앉으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를 안내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엘리베이터 입구가 여기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제일 쉬운 건 버튼 앞이 내 자리입니다. 네, 버튼 앞. 네, 제가 먼저 타서 제일 구석지에 있을게요가 아니라 버튼 앞에 얼른 선점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네, 잡고 있고 눌러주고 이거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탈 때 제일 먼저 타야 될까요? 제일 늦게 타야 될까요? 막 선배님들이랑 막 대표님들이 있어요. 먼저 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냉큼 먼저 올라타야 될까요? 그쵸. 여기서는 이제 막 갈리죠. OX 한번 들어볼까요? OX. 자, 먼저 타야 되면 O, 늦게 타야 되면 X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엘리베이터. 신입은 먼저 타야 된다, 늦게 타야 된다. 먼저면 O, 늦게면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늦게 타야 돼요? 땡! 정답은 O입니다. 네? 왜요? 자, 그러면 내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릴 때 제일 먼저 내린다, 제일 늦게 내린다. 얼른 내려서 밖에서 버튼 눌러주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제일 늦게 내려야 된다. 자, 뭘까요? 자, 제일 먼저 내려야 된다면 O, 제일 늦게 내려야 된다면 X입니다. 자, 먼저면 O, 늦게면 X예요. 정답은 하나, 둘, 셋! 여기서는 X예요. 제일 늦게 내립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왜일까요? 엘리베이터 제일 먼저 타고 가장 늦게 내린다. 이거 외워야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돼요. 이해. 자, 먼저 제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진짜 쉬우실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탑니다. 왜요? 중요한 업무를 보실 분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실 분이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물론 우리도 위험하면 안 되지. 하지만 보통 이제
연장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배려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타서 예, 열어주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왜 제일 늦게 내려요? 다 안에서, 아까 말씀 잘 해주셨어요. 안에서 열림 누르고 있다가 다 내리신 이후에 본인이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왜냐?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잖아요. 먼저 가셔야죠. 그쵸? 먼저 가시라고 기다렸다가 저희가 가장 늦게 내립니다.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언젠가는 제일 늦게 타고 제일 먼저 내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도 그렇게 이제 역량을 쌓아야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장 간대요. 나 어디 타요? 그쵸? 네, 차 타고 출장 간대요. 나 어디 타요? 거래처 간대요. 나 어디 타요? 자, 보세요. 조금 달라요. 여기는 운전수가 있어요. 네, 운전수가 있는 거예요. 전용 기사 운전수가. 자, 그러면 이 상급자가 그냥 운전수가 있을 때는 여기가 1번입니다. 여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 타는 사장님 자리예요. 네. 그리고 2번이 그 다음, 3번이 이제 랩이나 보통 안내를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3번. 그런데 4번은 어디예요? 제 가운데. 네, 우리 어렸을 때 앉았던 자리 있죠? 네, 거기 앉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급자가 운전을 해요. 네, 상급자가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1번 여기 보시면은 대표님이 앞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4번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 1번이 이 자리다. 네. 그리고 3번, 우리가 보통 4번이잖아요. 가운데 앉을 일이 만약에 없을 때는요. 만약에 3명이서 갈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명이서 갈 때는 1번. 그쵸? 그리고 여기. 우리가 여기 앞자리에 앉는 거야. 3명이서 가는 경우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별도의 지시가 없을 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대표님이 운전을 해요. 나랑만 미팅을 가요. 난 운전을 못해서 대표님이 운전을 하네? 이럴 때 나는 어디 앉아야 될까요? 다들 개념이 있으시군요.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이야기입니다. 대표님이 딱 얼른 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하고 나서 택시 타듯이 뒷자리에 문을 열고 딱 앉았습니다. 대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시죠! 라고 제가 했어요. 정말 기사님 취급을 하면 출발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택시기사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을 못해서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내가 운전을 못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앞에 와서 타야죠. 근데 저 뒤에 탄 이유가 있었어요. 맞아요. 치마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비즈니스 캐주얼 생각하고 입어야 돼요. 이게 회사에서는 보통 서서 이렇게 있거나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앉아서 일을 한다고 해도 대표님이 제 자리에 오실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 될까? 안 될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끝나고 친구들도 만나니까 애매하지만 입고 간다. 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입고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출장 간대요. 외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외근 나간다고 하니까 죄송해요. 갑자기 외근 나간다고 하니까 호다다닥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하고 딱 자리에 앉아서 의자를 빼서 제 치마의 상태를 봤어요. 길이를. 봤는데 요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허벅지 한만 이만큼. 내 대표님 남자거든요. 물론 제 허벅지에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냅다 뒤로 탔어요. 그러니까 너 왜 뒤에 타니? 내가 택시기사니?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치마를 좀 짧은 거 입고 와서 죄송해요. 그게 더 기분 나빠. 그쵸? 나를 못 취급하는 거,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쵸? 이게 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씨앗이 쌓일 수 없는 오해를 이제, 그러면 제가 가면서 그 생각했죠. 뭐하러 금요일이라고 치마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회사 가는 거면 회사 가는 것처럼 좋게 옷 입고 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미노예요, 도미노. 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에 앉거나 혹은 앞자리에 앉으면 가방을 올려놓는다거나 이렇게 오해 없이 담요를 덮는다거나 제가 조금만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사무실에 분명 덮는 담요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와서 덮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오해를 쌓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에는 앞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단둘이 갈 때는. 그리고 혹시라도 KTX를 타고 출장을 간다거나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간다거나
애매 좀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애매해야 될까요? 저희 남편. 나 진짜 저 인간이랑 서울까지 못 가겠다. 객실 호수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약을. 미쳤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매진이라고 했어. 그래서 겨우 예약했다고 했어. 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같이 간 이유가 뭐예요? 보필하러 가는 건데 각자 다른 데 앉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애도 아니고 내릴 때 알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필하러 가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출장을 가면 더 바빠지고 일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일 못하는 티가 더 많이 나요. 저희는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입장이 지금 그래요. 내려. 지하철 타. 광주가 아니잖아요. 그쵸? 어디서 내리지? 확실히 저 여기 맞나?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되지? 그쵸?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모시고 가는 입장에서 아닌가 봐요. 부장님 죄송해요. 3번 출구로 다시 나가요. 같이 고생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젊은 사람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가지고 가이드 해드리려고 가는 겁니다. 왜요? 부장님은 거기에 가서 하셔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그쵸? 본인이 이제 뭐 인턴이 조율 다 할 수 있으면 인턴이 그렇게 나를 안내하세요 부장님 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각자에게 맞는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시고 가는 거니까 KTX나 비행기를 탈 때에는 당연히 옆좌석으로 그리고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그리고 창가 쪽이 상사의 자리입니다. 전 경치를 좀 보면서 가려고요. 가 아니라 상사님이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의 상석의 순위는 이렇습니다. 조수석의 뒷자리가 제일 높은 사람이 운전석의 뒷자리가 그 다음이 조수석이다 라는 순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까지는 다 보여지는 거였어요. 그쵸? 그럼 보여지지 않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의 91%가 공감한다는, 특히 MZ들이 많이 공감한다는 땡땡 공포증은 무엇일까요? 정답? 전화공포증. 이걸 말하는 네 글자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신조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답! 맞습니다. 콜포비아. 맞아요. 자, 여러분들 콜포비아세요? 아니에요? 체크리스트 드려볼게요. 혹시나 너 콜포비아? 전화가 오면 일부러 늦게 받는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 씨가 출근한 첫날 전화 안 받고 있어요. 계속 울리는데 다 바빠요. 왜 전화 안 받지? 나만 빼고 다 바빠요. 그러니까 계속 울려요. 근데 못 받아요. 왜요? 무섭거든요.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화가 울리게 둡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결국 뭐라고 했을까요? 거 전화 좀 받읍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민원인이 전화가 계속 왔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특히 건설 쪽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받아야 한다 이것은 하면서 이 산은 넘어야 될 산이야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민원인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멘트는 줬어. 거기 전화 받는 사람 몇 명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기다리잖아요.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 받으셔야 됩니다. 2-3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가 기본입니다. 자, 통화 전후나 통화 도중에 불안함이나 긴장감을 느낀다. 받고 있는데 막 쿵쾅쿵쾅 한다거나 전화 다 받았는데 끊었는데 나 뭐 실수한 거 아니야? 막 되새긴다. 자, 3번째. 발언에 집착하고 걱정한다. 아까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오해한 건 아닐까? 괜히 그렇게 말했나? 이런 거. 4번째. 심박수. 손에 땀이 난다거나 심박수가 증가한다. 이 증상들이 모두 콜포비아의 증상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치료약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받아보기. 그것밖에 없어요. 네, 더 많이 하기, 일단 부딪히기밖에 없습니다. 뭔가 고민일까요? 업무적으로는 아직도 유선전화 정말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조직에, 우리 회사에 저 사람이 전화 받는 모습만 봐도 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건 아는데 친구랑 통화할 때랑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신입 직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공손하게 하면 너무 상담원 같지 않을까요?
목소리 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지인들이랑 통화하는 거랑은 뭔가 모르게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의사항은 없나요? 네. 끝맺음, 예, 그러면, 그때, 예, 하고 끊었는데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하고 끊어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통화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해주세요. 네. 전화를 거는 상황이라면요.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잘했어 하고 스스로에게 좀 격려를 주고, 네, 다시 한번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늘리다 보면 잘하실 수가 있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본다라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전화를 끊고 나서 막 찝찝해요. 내가 후회가 돼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었는지를 기억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자, 전화 매너입니다. 이름과 전화를 건 용건을 밝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업체 인턴 누구입니다. 무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들어가는 거 플러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상태 상황 물어보기. 자, 약속한 시간이 있다면 2시에 전화 드릴게요 하면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자, 전화를 걸기 전에 내가 뭐라고 말할지 필요한 정보를 미리 메모를 해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에는 3초 정도의 여유를 지켜주세요. 그래야 상대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 통화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내 전화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모 남겨야죠. 이렇게요. 누가 언제 걸었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는지, 언제 몇 시 몇 분에 왔는지, 그리고 내용은 뭔지, 전화를 다시 주겠다고 했는지, 전화를 주라고 했는지, 방문을 하겠다고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결하게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주라고 했으면 빠진 게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저 그래서 큰일 날 뻔한 적 있어요. 회신 번호가 없어요. 어디로 연락을 주라고 했다라고 하는 회신 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로 일 잘하네, 그렇지 않네, 일머리가 있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사진 교재도 있고 하니까 메모를 해두시거나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메일이에요. 자, 이메일 보낼 때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메일만 봐도 저 사람이 일 잘하구나 못하는구나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메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요. 피드백 해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문장으로 구어체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요. 요청, 피드백, 기획안 피드백 요청, 이런 식으로 말머리를 주고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자, 안녕하세요. 메일 내용에다가는 보낸 사람 다 있는데 또 내 소개를 해야 되나요? 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팀 누구입니다. 무엇 관련하여 첨부하여 보냅니다. 아래와 같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개조식. 그래서 1. 바로바로 여기다가는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장으로 써버리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1. 비용 재확인. 2. 기한 언제까지.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해. 너 절대 어기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밑줄 짝 혹은 진하게 혹은 색깔 해서 언제까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첨부.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온 걸 봤을 때 정리가 잘 된 사람들은 실제로도 업무가 깔끔해요. 근데 주절 써 있는 사람은 실제로도 업무도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이메일을 쓸 때에는 문장을 줄여가면서 핵심 문장만 전달할 수 있도록 꼭 이것도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문제에서 5문제의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특별한 미팅이나 발표가 없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입고 개성을 충분히 표출해도 괜찮다. 정답은 하나, 둘, 셋! 아니, 여기서도 오답이 있어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비즈니스 캐주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캐주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업무 보고나 발표가 있을 때에는 거기서 격식을 더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에는 모두가 탑승한 후 가장 마지막에 탑승한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탑승을 해서 버튼 앞을 선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 뭐야? 재택업무 비대면 회의에는 비대면 회의가 있어요. 편안한 옷도 괜찮다? 정답은 하나, 둘, 셋. 응용 들어가니까 바로 헷갈리시네요. 무조건 비대면이어도 줌 미팅이어도 비즈니스 캐주얼 하셔야 됩니다. 발표자라면 정장 입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업무 중이라는 상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명함을 동시에 주고받을 때에는 내 명함은 오른손, 받을 때는 왼손이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메르비언의 법칙, 타인을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받는 요소 55, 38, 7% 있었죠? 이것을 메르비언의 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자, 첫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말의 빠르기나 속도 등의 청각적 요소이다. 정답은 하나, 둘, 셋. X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시각적. 저 사람의 표정, 용모, 복장, 제스처, 태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정답을 맞추는 게 제일 공부 잘하는 거였어요. 그쵸? 중요한 학습이었어요. 그래서 다 맞아야 100점이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인이 됐잖아요. 사회인이 돼서는 정답에 꼭 맞는 것보다는요. 정답이 아닌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번 상대를 생각해서 저렇게 말했을 때 상대가 기분이 이렇게 말하면 나쁠까 아닐까? 내가 오늘 이렇게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해서 용모복장을 하고 가면 상대가 불편할까 아닐까? 근데 여기서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이기적인 거죠. 몰라. 나는 내가 원래 제일 중요하고 내 개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너가 눈을 가리세요. 그렇죠. 너가 쳐다보지 마세요. 하는 건 사실 절대가 안 되고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고 절제를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오늘 2시간 꽉꽉 채워서 물론 이제 사전에 OT도 있었지만 2시간 보냈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멋진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테이블 위에 프로그램 만족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받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